다음에 그림 보면서 추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건 뭐냐면 화학결합 얘기를 할 건데, 화학결합. 어허, 어서와.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기다리다가. 일단 앉아있으세요. 더 빨리 와서 해야지. 자, 앉으세요, 일단. 제가 없어도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이따 복사해줄게. 자, 화학결합 얘기할 건데, 화학결합 뭐냐면,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결합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첫 번째는 금속 또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금속이 아닌 건 비금속이라고 부르죠. 남자 아니면 여자겠지, 이런 겁니다. 금속 또는 비금속,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이 그러면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밖에 정리가 안 돼요. 첫 번째는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화학결합 얘기 중이야. 화학적으로 결합할 때 금속이라는 녀석과 비금속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비금속이란 녀석과 또 다른 비금속이란 녀석이 결합하는 경우 두 번째, 마지막 하나는 뭐 남았어요? 금속하고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남았죠. 나머지는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는 물질이 금속 또는 비금속이라면 이 세 가지 결합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결합은 공유 결합이라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 결합을 금속 간의 결합이라서 금속 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게 이온 결합 배우는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을 묶어서 배우는 거예요. 왜 이런 결합들을 배워나가는지 바로 오늘 배우는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조합되는 경우가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걸 먼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동안 했던 것들인데 금속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금속은 금속의 성질을 가진 것, 금속성을 가진 것을 금속이라고 말합니다. 금속의 성질을 가진 게 금속이야.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금속의 성질을 가진 게 금속이야. 금속의 성질은 뭐니? 금속성이 뭐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게 금속성이었죠. 얘는 왜 전자를 왜 버리고 싶어 하죠? 이 원리 또는 원인이 어디 숨어 있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옥텟 규칙.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계속 했던 건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를 버리는 게 유리해. 전자를 막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속성이라고 하고, 그런 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거였잖아. 반대로 비금속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비금속은 비금속성을 가진 겁니다. 비금속성을 가진 것을 비금속이라 불러주는데, 그럼 비금속성은 뭐냐? 전자를 반대로 얻으려고 하는 거.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성질을 비금속성이라 합니다. 왜 전자 얻고 싶어? 야, 산소, 플로린, 너 왜 전자 얻고 싶어 해? 옥텟 규칙 때문에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면 전자 얻는 게 더 빨라서요 라고 말하잖아. 우리 옥텟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금속이 뭔지 비금속이 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시 위를 봐봐. 자,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완전 천생연분이에요. 금속은 뭐 하고 싶어 해?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비금속은 전자를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줍니다. 가져와가. 비금속은 원래 중성이었던 비금속이 전자를 받았으니까 무슨 전기를 띠게 돼?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비금속은. 반면에 전자를 준 녀석은 중성이었던 내가 전자를 버리니까 나는 반대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어서 이온과 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게 이온 결합이야. 이온과 이온 간의 결합이라서 이름이 이온 결합인 겁니다. 두 번째, 비금속 전자 얻고 싶어 하죠. 또 다른 비금속도 전자 얻고 싶어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야? 전자를 서로 공유하죠. 내 전자, 네 전자를 서로 궤도를 공유해서 같이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낸 게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조합입니다. 전자를 같은 궤도에 공유해서 결합한다는 이름이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온 결합도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공유결합도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금속 결합은 전자가 관여할까? 정답은 yes, 관여합니다. 금속은 뭐 하고 싶어해요?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죠. 전자 버렸어. 전자 버려서 플러스 양이온 됐어. 나도 전자 버릴 거야. 얘도 전자 버려서 양이온 됐어. 양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할 수 있나요? 어렵죠? 서로 반발력 때문에 결합이 안 돼요. 근데 얘가 버린 전자가 멀리 도망가지 않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얘가 얘를 잡아당기고 얘도 잡아당겨서 결합시켜줍니다. 돌아다니는 전자가 금속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을 끌어당겨 서로 싸우지 마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금속 결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얘는 전자라고 하는 질량이 매우 작은 녀석이 당겨주는 거니까 좀 힘이 좀 약하긴 합니다. 또 얘와 얘는 플러스니까 서로 반발력도 있잖아. 힘이 좀 약해. 누구보다? 1번보다는 힘이 좀 약합니다. 1번은 플러스 덩어리, 마이너스 덩어리가 잡아당기는 모습이고 3번은 플러스 덩어리가 서로 밀고 있는데 가운데 아주 질량 작은 전자가 억지로 잡고 있는 모습이라 좀 작은, 좀 힘이 좀 적어. 힘이 좀 약합니다. 좀 약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금속 결합이든 다 뭐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야. 화학 결합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모두 다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관여하고 있구나.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에서는 바로 그 전자가 관여하는 걸 확인하는 시험. 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예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의 전기분해.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염화나트륨 용융액. 얘도 전기분해합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자, 이것을 시험 문제로 내긴 좀 어렵죠? 모든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가 시험 문제는 아니겠죠? 자, 이게 관여한다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전기분해할 때 그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라는 녀석을 전기분해할 때 전자가 또 어떻게 몇 개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내고 화학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을 전기분해할 때 준비물이 필요한데 물이 필요하겠죠? 물. 그냥 물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물 쓰면 안 되고요. 증류수라는 물을 써야 돼요. 증류수가 뭐죠? 물을 끓여서 위로 모인 수증기를 다시 액화시킨 게 증류수예요. 수증기를 다시 액화시킨 게 증류수입니다. 그 증류수는 그럼 뭐가 없냐면 그 안에 이온이 전혀 없어요. 이온. 칼슘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같은 이온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쌤! 물 전기분해할 때 그냥 수돗물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수돗물 속에는 이온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온들이 들어있어요. 염화이온 또는 나트륨 이온 등등 이온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온이 들어있으면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온은 전기일들이 있자니까. 그래서 증류수를 먼저 만듭니다. 증류수는 대학 가서도 많이 쓰는데 DW라고 부릅니다. Dew water. Dew가 이슬이죠.
이슬물이에요. 이슬물. 듀워터라고 합니다. 증류수. 이거 먹으면 배탈 나요. 실험실에서 듀워터가 있어. 물이네? 정수기처럼 마시면 배탈 납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완전 순수한 물은 우리 몸에 맞지 않아요. 배탈 납니다. 우리는 약간 불순물이 섞인, 이온이 섞인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듀워터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증류수, 아주 순수한 물을 갖다가 전기 분해를 할 건데 간단하게 이렇게요. 책에 있는 그림과 좀 다르지만 우리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는 것만 볼게요. 플러스 극을 왼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을 오른쪽에 연결을 합니다. 저들은 전원장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순수한 물 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순수한 물 분자. 자, 그때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온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는 건 정리하자. 전기 전도성. 전기가 통한다는 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플러스 입자 또는 마이너스 입자 이렇게 움직일 때 전기가 통해요. 근데 이 안에는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가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그러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도 움직이는 입자가 있어 없어? 없으므로 전기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 안 통해. 전기 안 통하면 전기 분해할 수 있냐 없니?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먼저 뭘 넣어준다? 약간의 이온을 첨가해 줍니다. 일부러. 그 이온이 뭐냐면 황산 나트륨이라는 이온을 첨가합니다. 여기다가 황산 나트륨을 좀 넣어줘요. 황산 나트륨. 황산 나트륨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지만 여기 황산 나트륨을 쓰고 있네요. 황산 나트륨을 화학식으로 써볼게요. 나트륨은 NA고요. 황산은 SO4거든요. 아직 못 외운 사람 빨리 외워야 돼. 나트륨은 1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SO4는 2 마이너스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그러니까 1대 1로 결합하면 중성이 안 돼요. 그럼 나트륨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모식적으로 쓰면 나트륨이 2개 있어야 되고요. SO4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황산 나트륨이에요. 화학식으로 쓰면 그래서 Na 몇 마리? 2SO4라고 쓰는 게 황산 나트륨입니다. 얘가 이온화되면 이런 모습으로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나트륨 2개, 황산 하나, 양이온 2개, 음이온 하나로 이온화가 돼서 이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되겠네요. 양이온이 4개 있다면 음이온은 2개 정도 그려주면 비율이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게 되면은 전기가 통하겠네. 이제 전기가 통하겠네. 자, 물의 전기 분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하나를 다시 한번 또 소개할게요. 배경 두 번째. 첫 번째는 증류수에 대한 게 배경식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바로 물 분자의 구조입니다. 봐봐. 산소.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다. 여기는 2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전자 2개 부족해서 여기 수소를 하나 끌어들여서 공유 결합하고 있고요. 여기도 수소를 끌어들여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어서 2개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2개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비금속,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또 다른 비금속에 해당하는 이거야.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 또 다른 비금속에 해당하는 수소를 끌어들여서 수소의 전자 하나를 자기와 공유하고요. 하나는 됐으니까 또 하나를 또 데려오죠. 수소 하나를 더 데려와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고요. 이거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얘하고 얘는 뭐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공유가 아닌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건 어디냐면 바로 공유 전자쌍이야. 이 공유 전자쌍은 얘 것도 아니고 얘 것도 아니고 서로 공유해야 되는 공통의 것이잖아. 가운데 위치되어야 정상입니다. 아직 안 배웠어 우리. 가운데 위치해야 정상인데 산소가 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가요. 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슬쩍 끌어갑니다.
이 끌어가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해. 이걸 안 배웠다는 거야.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누가? 산소가 더 커요. 누구보다?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쭉 끌어와요. 그러면 산소는 전자쌍을 끌어왔다는 건 전자를 자기 쪽으로 땡겨 온 거니까 자기를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산소는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반대로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뺏긴 셈이 되는 거잖아. 뺏긴 셈이 되는 거니까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게 물 분자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야. 그렇다면 전자를 더 좋아하는 것 또는 전자를 더 잘 가져가는 건 누구다? 산소다. 그지? 전자를 뺏기는 건 누구다? 수소다. 자, 이제 인터뷰를 할 거야. 내가 전자가 엄청 많은 사람이야.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내가 전자가 엄청 많은 사람인데 물 분자가 앞에 있네. 야! 내가 전자 줄게! 누가 전자 가져갈 거야? 그럼 뭐라 할까? 얘는? 둘 중에 누가 전자를 가져가고 싶어 할까? 당연히 산소입니다. 내가 전자 잘 끌어오니까 전자를 가져갈 놈은 산소인 거야. 반대로 내가 전자를 뺏어가는 나쁜 놈이야. 전자를 뺏어갈 거야 지금부터. 야, 물 분자 여기 있네요. 물 분자 일로 와봐. 전자 좀 내놔. 내놔. 누가 전자를 뺏길까? 이번엔 산소는 안 뺏겨요. 그죠? 수소가 전자를 뺏기는 녀석이잖아. 수소가 전자를 뺏깁니다. 정리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특징을 지금 비유한 거야.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남아도는 곳입니다. 전자를 뿌리는 곳이야.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전자를 막 뿌리면 누가 전자를 가져가? 산소가 전자를 가져가는 거야. 반대로 플러스 극은 어떤 성질이 있다? 전자를 뺏어가는 놈이라고. 플러스 극에선 전자를 뺏어가는데 물 분자가 밑에 있잖아. 물 분자한테 전자를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뺏긴다? 수소가 뺏깁니다. 산소와 수소 중에 누가 전자를 뺏겨야 되는지, 누가 전자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요 힘의 관계로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플러스 극 먼저 정리합시다.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뺏어갈 거 아니야. 누가 뺏어가? 물 분자가 이렇게 왔어. 전자 내놔! 누가 뺏기죠? 수소가 뺏기죠? 수소가 전자 뺏길 거 아니야? 수소가 전자를 뺏기면 수소가 이렇게 H 플러스 이온 되겠지. H2O니까 두 개의 수소가 전자를 뺏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전자 두 개 뺏겼어. 그 다음에 산소 혼자 덩그러 남겠죠. 맞아요? 상상했어요? 물 분자 하나가 플러스 극과 만나면 플러스 극한테 전자를 퉁퉁 뺏기는 거야. 누가? 수소가 전자를 퉁퉁 뺏겨서 수소 이온 된 겁니다. 그리고 산소 혼자 원자 상태로 툭 남게 돼.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 산소가 원자 상태로 자연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어. 산소가 분자 상태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 분자 두 개가 반응합니다. 물 분자 두 개가 반응해서 산소가 두 개가 퉁퉁 튀어나오니까 O2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야. O2라는 기체 발생되는 거야. 근데 수소가 몇 개 나와요? 수소 이온이 무려 4개가 나올 거 아니야? 4개의 수소 이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물 분자 두 개가 플러스 극에서 4개의 수소 이온을 내놓고 산소 기체가 한 분자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반응식이 플러스 극에서 벌어져요. 그럼 플러스라는 이 녀석은 전자 몇 개 뜯어갔냐? 4개 뜯어갔죠. 전자를 4개 뜯어갑니다. 얘는 얘한테서 전자를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를 뜯어간 겁니다. 수소한테서, 수소 4마리한테서 전자를 퉁퉁퉁퉁 4개를 뜯어간 거야. 그럼 전자 4개를 뜯어갔다면, 잘 봐. 연결돼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몇 개의 전자를 공급할까? 4개를 공급합니다. 뜯어간 만큼 그대로 공급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게 그래야지 전체적인 전하량이 맞기 때문에 4개의 전자를 뜯어갔다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4개의 전자를 공급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가볼게. 마이너스 극에서는 몇 개의 전자를 공급한다? 4개의 전자를 공급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도 물 분자가 등장할 거 아니야? 야, 4개의 전자를 줄게! 누가 가져갈 거야? 산소가 가져간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산소가 그래서 제가 전자 4개 가져갈게요. 근데 산소는 원래는 전자 2개씩 가져올 수 있죠.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하고 좀 암기할 필요가 좀 있긴 한데 산소 단독으로 잘 봐. 산소 단독으로 전자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약간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산소하고 수소 하나 다시 말해서 OH 결합을 해요. 산소 하나랑 수소 하나가 결합을 해서 얘네가 전자 하나를 가져옵니다. OH가 전자 하나를 퉁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OH가 전자를 하나 가져오면 전자 4개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몇 개가 필요하다? 내분자가 필요해요. 산소 4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분자의 물분자가 전자를 4개를 공급받아서 OH-4개를 만들게 됩니다. 상현아! 여기 수소 몇 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수소 4개 남죠?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가 4개 남으니까 수소 기체가 2분자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맞나요? 이해돼요? 자, 여기 전자 4개가 이동한 모습이고요. 여기 전자 4개를 공급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자 4개를 잃어버린 모습이고요. 전자 4개를 공급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자 4개를 잃어버린 건 수소가 전자 4개를 잃어버린 거고요. 여기는 전자 4개를 OH라는 녀석이 전자 4개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정리를 좀 하고 마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좀 잡아줄게. 물의 전기분해에서 우리가 가볍게 외워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산소는 무슨 극에서 나온다?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수소는 무슨 극에서 나온다? 수소는 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죠? 그래서 수마. 첫 번째 암기 산불수마로 암기합니다. 산불수마. 산소는 플러스, 그 다음에 수소는 마이너스. 산불수마예요. 지금 길을 가는데 오른쪽에 산불이 나오고 있어요. 불이야! 왼쪽에는 물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난리를 다른 말로 수마라고, 수마. 물마귀. 그래서 물난리를 수마라고 해서 산불과 수마,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기억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요, H2O로 기억합니다. 물이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2부피 나올 때 산소가 1부피 나오죠. H가 2부피 나올 때 산소가 1부피 나온다는 것을 H2O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플러스 극에서 부글부글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가 10ml가 나왔대. 마이너스 극에서 부글부글 수소가 얼마 나올까요? 2B니까 20ml에 해당하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책에 그림 보면 이렇게 모여있는, 기체가 모여있는 그림이 나와요. 산소가 이만큼 모일 때 수소가 이만큼 모인 거 보이나요? 물을 많이 밀어냈죠. 수소가 더 많이 모여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암기법로 이렇게 이 문제,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면은 요 플러스 극에서 벌어지는 일과 마이너스 극에서 벌어지는 일을 함께 물어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는데 BTB용액 알아요? BTB용액? 쌤은 브롬티몰 블루용액인데 쌤은 암기법으로 커다란 T란 나무가 있고요. 양쪽에 바나나가 달려있는 용액이 BTB용액입니다. 바나나의 성장 과정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처음 태어났을 때 푸릇푸릇한 새싹, 푸른색. 바나나가 익어갈 때 초록색 바나나로 이렇게 익어서 수입을 하죠. 좀 더 익으면 노란색 바나나로 이렇게 익어서 먹게 됩니다. 이게 염기성, 중성, 산성이에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잘 봐. 플러스 극 주변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H 플러스가 막 돌아다니죠.
이거 산성이야. 다시 말해서 요 주변에 BTB를 놓는다면 산성이니까 노란색으로 막 이렇게 변화됩니다. 산성이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극은 OH 마이너스 있는 거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염기성이죠? 그러니까 염기성이니까 여기는 푸른색. BTB를 놓으면 푸른색으로 막 이렇게 변해요. 양쪽을 이렇게 분리했다면 여기 노란색의 색깔 변화와 푸른색 색깔 변화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전자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소기체, 산소기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산성과 염기성도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과 염기성도 함께 만드는 그런 이온들이 만들어진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지개 한번 펴서 기지개 펴 빨리. 기지개 펴고 막간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올게요. 잠깐 기지개 좀 펴세요. 빨리 잠 좀 깨우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합시다. 물질관.
완전 옛날에 고대 시절에 과학자들이자 철학자의 무슨 에라토스테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알죠? 그지? 무슨 그리스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거로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결국 이거다. 바로 물이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탈레스인데, 탈레스. 이 탈레스가 주장한 원소설을 1원소설이라고 합니다. 1원소설. 세상의 모든 물질은 결국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다. 1원소설이라고 해요. 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물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저의 제자들은, 탈레스의 제자들은 저걸 믿고 밥도 안 먹고 물만 먹었어요. 결국 밥도 물이니까. 어떻게 됐을까? 탈레스. 미안해. 물만 먹다 탈레스. 그래서 탈레스는 물과 매치를 좀 시켜주면 됩니다. 물만 먹었어, 어제. 말이 안 되니까 다음 학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학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는, 야, 말도 안 돼. 무슨 물만 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져 있어. 흙도 있어. 공기도 있고, 불도 있어. 네 가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네 가지 원소설, 4원소설인데 약간 변형시켜서 4원소 변환설을 주장합니다. 뭔 소리냐면 물한테 건조함이라는 성질을 가하면 불로 변해요. 불한테 습함이라고 하는 어떤 성질을 가하면 흙으로 변합니다. 차가움이라는 걸 가하면 공기로 변하고 막 이렇게 바뀔 수 있대요. 4원소가 서로 막 변환될 수 있다는 4원소 변환설을 주장합니다.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중세 과학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뉴턴도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금. 쓸모없는 철도 습함을 가하면, 습함을 가하면 다른 원소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값비싼 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게 연금술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연금술사의 시대를 연 장본인이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작자인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뉴턴도 납중독으로 죽죠. 알아요? 연금술 하다가 납중독으로 죽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려 2000년 동안 이 뻘짓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2000년 동안 연금술을 연구합니다. 과학자 2000년. 하지만 결국 성공해요, 실패해요?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그 2000년을 우리 과학에서는 암흑기라고 불러요. 아리스토텔레스 덕분에 암흑기 2000년을 겪게 된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었거든. 저거 맞아!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 과학사에서 암흑기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과학의 암흑기. 대신에 그 과학적인 어떤 실험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험 기구들은 발달을 했어요. 실험 기구는 발달했지만 과학적인 어떤 진보는 없었다는 게 중세시대의 과학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고대 탈레스의 1원소설과 그 다음 2000년에 해당하는 4원소 변환설까지 기간이 얼마만큼이 지나냐? 중세가 끝날 때까지 무려 30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300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원소라고 믿었던 게 뭐야? 물이죠. 물입니다. 물은 원소야. 3000년 동안. 무슨 말이야? 원소가 뭐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원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3000년 동안 물은 절대로 분해가 안 되는 원소 중에 하나야 라고 믿었던 거야. 근데 그 물을 분해해버린 최초의 과학자가 누구다?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의 물분해 실험을 소개하는 거예요. 라부아지에가 그 3000년 동안 원소라고 믿고 있던 물을 분해해버립니다. 뭐와 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버립니다. 이용한 건 전기분해는 아니었어요. 뭐로 했다? 저 벽화로 위에서 끓인 거죠. 엄청 끓인 벽화로를 이용해서 하는데,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주철관이라고 하는 철로 되어 있는 관을 준비합니다. 벽화로를 막 끓여. 엄청난 열을 가하는 거야. 그럼 물을 부어. 액체 상태에 물을 붓고서 끓이면 뭐가 돼요? 기체가 될 거 아니야. 수증기. 사람들은 당연히 수증기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여기 모인 기체가 뭐일 거로 예상했다? 수증기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불을 갖다 대면요. 불이 꺼지겠죠. 수증기니까.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가 어땠다? 불을 갖다 대니까 펑!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헉 하고 터졌다는 건 수증기가 아니고 수소란 얘기죠. 당시 수소라는 원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소가 있었고 수소의 성질이 불을 갖다 대면 터진다는 것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터라 물을 부었는데 수소가 나왔다는 걸 확인합니다. 우와! 그럼 물을 분해하면 수소만 나오는 건가? 산소 어디 갔어? 바로 주철관을 녹슬게 하는데 이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 주철관의 질량을 재줍니다. 100g이죠? 실험 딱 끝나고 나서 수소 나오고 나서 주철관을 뚝 뜯어서 물 다 털어내고 주철관의 질량을 잽니다. 120g으로 증가한 걸 보여줍니다.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건 뭔가 달라붙었다는 거죠. 그게 산소가 달라붙어서 주철관을 녹슬게 했다는 걸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로 나누어준 최초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도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실험이니까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까지 실험을 소개를 했어요. 현재도 교재가 없는 건가요? 패드로 보고 있나요? 뭐 하는 걸로 자, 이제 옥텟 규칙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잠깐 보여줄게요. 옥텟 규칙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설명 안 할 건데, 잠깐 페이지만 봐봐. 아, 이거 안 했구나. 소리. 요만한 안 했네요. 이거 안 했다니까. 자, 우리 화학결합에서 우리 물의 전기분해만 하고 아까 힘들어하는 친구 때문에 잠깐 정지했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한 그 염화나트륨 용융액.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액체 상태로 만든 염화나트륨. 자, 얘는 Na+하고 Cl-가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한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거를 끊어줘야지 액체로 만들 수 있거든.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이 인력을 끊기 위해서 몇 도가 필요하냐면 804도인가? 804도씨 이상으로 가열해줘야지만 이게 끊어집니다.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센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무려 토치로 가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800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통해요. Na+ 따로 돌아다니고 Cl- 따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탕 걸어주면은 이온들이 움직여서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전기 분해가 가능하게 되는 거야. 염화나트륨 고체 상태인 염화나트륨은 전기가 안 통해요. 고체라는 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온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 돌아다니는 전자도 없어요. 그러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용융액으로 만들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전기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야. 전기 분해가 가능하게 만든다. 다른 뭐 전해질 같은 건 필요 없겠죠. 당연히 혼자서 전기가 잘 통하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정리하면 됩니다. 봐봐. 자, 똑같아. 플러스 극은 무슨 성질을 가진다? 전자를 뜯어간다. 뺏어간다. 마이너스 극은 뭐한다? 전자를 막 공급한다. 그죠? 먼저 플러스 극 먼저 정리할게요. 플러스 극이 전자를 막 뺏어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 돌아다니는 것 중에 누가 플러스 극으로 가서 도착을 할까요? Cl 마이너스겠죠. 그죠? Cl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Cl 마이너스가 가서 플러스 극에 딱 달라붙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그럼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Cl 마이너스는 전자 내라! 이럴 거 아니야. 전자를 뜯어갑니다. Cl 마이너스가 전자를 뺏기니까 뭐로 변해요? Cl로 변하죠. 그죠? Cl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와 친구인 Cl 마이너스 두 마리가 전자를 띵띵 두 개를 뺏기는 거야. 전자 두 개를 팅팅 뺏겨서 Cl 두 개가 만나서 Cl2라는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극에서 부글부글 기체가 발생하게 돼요. 기체가 색깔이 있는데 황록색의 색깔을 가진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기체? 염소기체. 염소기체가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염소기체가 발생하는 게 플러스 극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황록색 기체이고요. 자극적 냄새가 납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게 약간 톡 쏘는 냄새? 뭐랄까?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염소기체 냄새 그렇습니다. 플러스 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 몇 개 뜯어갔다고요? 2개 뜯어갔죠. 아까 똑같아. 전자를 2개를 뜯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도 전자를 몇 개 공급해야 한다? 2개를 공급해야 하는 거예요. 전자 2개를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극에 도착하는 건 누구야? Na 플러스가 도착할 거 아니에요? Na 플러스 한 마리가 가면은 전자 한 개를 띡 공급받아서 Na 플러스가 가서 전자를 하나를 띡 공급받으면 뭐로 바뀝니까? Na로 바뀌죠? Na로 바뀝니다. Na는 나트륨은 금속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자 2개를 공급받아야 하므로 나트륨 이온 2마리가 가서 전자 2개를 공급받아서 나트륨 2마리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전자 2개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2개의 나트륨이 만들어지는 모습 Cl2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 2개를 뜯어내는 모습, 전자 2개를 공급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전자 이동 개수 같아야 한다는 거 똑같죠? 플러스는 전자를 뺏어가고 마이너스는 전자를 공급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극에는 뭐가 달라붙는다?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이 요 마이너스 극에 달라붙어서 이 마이너스 극이란 요 철덩어리에 땅땅땅땅 달라붙어가지고 질량을 증가시켜요. 저 녀석이 극의 질량을 증가시킵니다. 나트륨이 달라붙었다는 증거죠. 질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이게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예요. 자, 이 나트륨을 원자 상태로 또는 나트륨을 고체 상태로 얻는 방법이 이 염화나트륨 용융액 전기분해 실험이고요. 염소기체를 얻는 방법도 염화나트륨 용융액, 소금이죠. 소금 용융액을 이용해서 염소기체도 얻어내게 됩니다. 자, 이 방법으로 용융액을 전기분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좀 아까 봤던 물의 전기분해나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나 뭐가 이동했죠? 항상? 전자가 이동했잖아. 그래서 둘 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1번의 내용입니다. 자, 두 화학식들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얘는 전자 2개가 이동했구나라는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넘기면 옥텟 규칙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옥텟 규칙을 모르는데 화학을 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거야. 옥텟 규칙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옥텟 규칙이 뭐냐? 모든 원자는 안정화되고 싶어 한다. 안정적으로 되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냐?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된다. 1차 껍질은 전자를 몇 개 채운다? 2개를 채우면 되고요. 2차 껍질부터는 전자를 8개씩을 채우면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이죠. 옥텟이란 말 뜻이 8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도 전자 2개 꽉 찼으니까 만족하고 있는 거고요. 네온도, 아르곤도 자 2차 껍질이 8개, 3차 껍질이 8개 꽉 채우고 있으니까 다 안정한 녀석들입니다. 안정한 기체, 이미 안정한 기체들이, 비활성 기체들이 이미 안정적인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녀석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림 보면은 리튬이나 베릴륨 같은 경우는 1차 껍질 2개 채웠지만 2차 껍질이 하나밖에 없죠.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니까 얘는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유리합니다. 누구보다? 전자 7개를 채워오는 것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버리는 게 유리하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는 게 유리하니까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지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걸 무슨 성? 금속성을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금속성을 가지니까 리튬은 금속인 거예요. 리튬은 금속인 겁니다. 반대로 플로린 어때요? 2차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습니다. 17쪽이죠. 그래서 전자 1개를 얻는 게 간단하죠. 7개를 버리는 것보다 전자를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슨 성? 비금속성을 가지는 거죠. 비금속성을 가지니까 비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한테 너 어떻게 하면 안정화될 수 있어? 현재는 되게 울고 있어요. 불안정합니다. 전자를 버렸어. 전자 버리면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헬륨처럼 되는 거예요. 플로리는 너 전자 줄게 가져가. 누구처럼 되는 거죠? 네온처럼 되는 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다? 18조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18조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같은 경우, 자, 마그네슘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2개라서 전자 2개를 버리고 싶어 하죠. 전자 2개를 띵띵 버리니까 E 플러스라고 하는 전기를 띠게 되고요. 이 전자 배치는 누구와 같게 됩니까? 전체 10개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산소도 옥텟 규칙을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 2개를 얻어오고 싶어 하겠네요. 전자 2개를 얻어오니까 E-가 되게 되고요. 전자 2개를 얻게 되면 총 전자가 10개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 안녕 이온, 이온들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 거기 때문에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그래서 이온 음료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던 게 이런 얘기죠. 안정한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한 물질이 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 좀 풀고 갑시다. 개념학의 문제 풀고 갈 건데 그러면 한 번 풀려있죠. 아이고, 그래서 쌤이 한 부씩 더 준비를 했어요. 안 풀려있는 사람은 풀면 되고요. 풀려있는 친구들은 쌤이 주는 거 가지고 한 번 더 풉시다. 그래서 풀려있지. 안 풀렸네.